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힘들게 만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장중에 변동성을 반복하다가 상승 마감을 보이긴 했지만 사실 상승이라고 보기에도 힘이 다소 부족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물론 이 홍해에서의 항해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해운주들도 상승을 이어나갔고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도 상승을 보였지만 지수의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최근 보름간의 이 지수 하락폭이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자, 이런 시장의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서프라이즈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욱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강사님 오늘 시장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상승했지만 네. 사실 상승이라고 말하기도 좀 아쉬운 상승세였는데요. 자, 시장 분석을 좀 도와주시죠, 강사님. 네, 월요일 날 처음 뵙는데요. 한 주 동안 시작이 좋아야 되는데 시작이 계속 좋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일단 금요일 날 미증시가 또 소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CPI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와서 지수가 좀 불안했죠. 그런데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또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와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틴 루터킹 데이로 미증시가 휴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한 9거래 연속 코스피가 좀 빠졌는데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좋았다가 또 갑자기 시장이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글쎄요, 중국 시장도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또 장중에 또 전쟁 관련 이슈들,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부분이 나와주면서 시장이 또 굉장히 또 불안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거의 보합선이나 다름없는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마지막에 좀 올려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테슬라뿐만 아니라 루시드 같은 전기차 생산 기업들이 좀 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보여줬는데 일단 홍해에서 이제 그 독일로 넘어가는 이 자동차 부품들이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서도 테슬라 2주 동안에 지금 공장이 못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생산 차질 이런 또 악재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하락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정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그래도 시장의 흐름은 그래도 좀 반등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금 1월 달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로 많이 조정을 좀 받은 나라예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또 10월 달부터 12월 달 사이에는 또 상승률이 가장 또 좋았던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만큼 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조정이 이제 끝나고 나서 반등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돌아설 수 있는 실적이 기대되는 업종들 위주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종목들도 이제 또 말씀 좀 드릴 테니까 일단 그런 종목들로 좀 포트를 꾸려 보신다면은 남은 1월 달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차트적인 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일단 21선 자리를 좀 이탈했어요. 이 자리를 좀 깨지 않고 좀 버텨줬으면 했었는데 21선 자리를 깨면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좀 밀렸죠. 오늘 그래도 다행히 일단 뭐 빨간불처럼 들어왔어요. 잘 안 보시겠지만 빨간불입니다. 그래서 빨간불을 켜주면서 올라왔고 이제 가격적인 지지에서는 뭐 2,500선까지 여유 있게 좀 보셔도 되는데
제가 이 분봉으로 디테일하게 봤었을 때는 2,450선까지는 지지선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한 번 정도 더 밀려도 충분히 또 지지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지지되고 다시 한번 21선 자리를 이제 재돌파하는 구간에서 좀 호재 내용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실적 시즌 맞춰서 이제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2차 전지 업종들 이런 쪽으로 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좀 장중에 1% 넘는 하락이 나왔다가 마지막에 또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그래도 21선 약간 이탈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역시나 오늘 미국장이 휴장이다 보니까 거래 대금 자체는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거래 대금 없이 음봉으로 좀 빠졌고 내일도 아침에는 약간 좀 밀릴 수 있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아직은 이게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좀 하락은 나올 수 있겠지만 보유를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를 좀 매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간적인 또 기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혹시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낙폭이 좀 심한 종목들은 한번 이제 조금씩 더 밀릴 때마다 관심을 좀 두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이제는 곧 있으면 또 실적 시즌이 도래하는 만큼 포트의 실적까지 뒷받침될 수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좀 늘려나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강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자, 매매를 하다 보면 매수는 아무 때나 해도 되죠. 내가 좋으면 사면 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요. 결론은 이제 어디서 매도하는지가 이제 관건인데 매도의 기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매도의 기술인데 이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는 일단 적정 주가를 따져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따져서 이제 매도하는 게 원래는 목적이지만 항상 그렇듯이 트레이딩 관점도 있고 매매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매도를 하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이제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좀 상황을 예를 들면서 이런 타이밍에서 이렇게 매도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좀 강의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매수만큼이나 매도도 굉장한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강의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금종욱 강사님과 나는 장중의 시장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이 열려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공부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오늘 우리 시장에서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작년 말부터 이어져 오는 이 홍해 리스크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 힘을 받으면서 대성에너지가 나와 있고요. 또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면서 동방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G 헬로비전이 오늘장에서 굉장한 시세를 보였는데 LG전자 관련한 호재의 힘을 받았다라고 하죠.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무려 3종목이나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LG 헬로비전, 대성에너지, 동방이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그 밖에 KMW, 네오셈도 17%대 시세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장중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KMW부터 살펴볼 텐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이 6G 이동통신 투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이 되게 되면서 6G 관련한 종목들 사이에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분석들의 힘을 받는 모습이었죠. 17%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 네오셈 살펴볼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622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전해줬죠. 그로 인해서 네오셈의 이 강한 주가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장에서 17%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LG 헬로비전을 살펴볼 텐데 LG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 첫 전기차 충전기 생산 공장을 설립해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로 인해서 수혜 기대감이 반영됐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대성에너지인데요. 홍해 남부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 국축함 이 라분호를 향해서 후티 반군의 대함 순항 미사일 한 대가 발사가 됐다라고 하죠. 또 미 전투기에 의해 격추됐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또 힘을 받으면서 오늘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 강한 시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동방입니다. 홍해 리스크로 물류 대란에 대한 이 우려감이 커지게 되면서 해운주들이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고요. 동방 역시나 오늘장 상한가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강사님, 궁금한 네. 종목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상한가 네. 보인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짚어볼까요? 오늘도 역시나 좀 위에서부터 좀 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 6G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올해 들어서 정말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들은 어떻게 좀 계속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삼성 이재용 회장께서 일단 올해 처음으로 행보를 좀 보였던 모습이 이제 6G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성장 가능성을 좀 보고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돌아다니시는데 대부분 이제 로봇 쪽을 많이 예상을 했죠. 근데 로봇 쪽보다는 이제 6G 쪽으로 넘어가는데 뭐 매번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노란톡방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제는 5G에 대한 그 좀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5G 했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가지고 5G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저도 예전에 5G가 처음에 출시가 됐었을 때 일단 뭐 박람회라든지 이런 좀 행사 같은 데 참여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 속도를 좀 체감하는 걸 좀 봤어요. 시연하는 장면들을 좀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 정도 속도를 낸다고. 그래서 영화 한 편 봤는데 1분이 채 안 걸릴 정도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를 좀 받았었는데 무선으로.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5G가 뭐 핸드폰에 적용됐었을 때 잘 터지지도 않고 생각보다 이렇게 강한 신호가 좀 들어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좀 뭐 헛돈 날린 것처럼 저도 5G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6G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좀 다른 이제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휴대폰이나 뭐 이런 뭐 무선 인터넷 쪽이 아니고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AI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이제 적용이 되려면은 이제 6G 같은 강한 빠른 속도가 나와주는 이 무선 통신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이 먼저 뛰어든 거죠. 그래서 일단은 6G라든지 5G 이런 무선 통신 관련주 쪽들이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KMW도 올랐었고, 뭐 소니드 같은 종목들도 올랐었고, 몇몇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실적은 뭐 4분기까지는 그렇게 해서 기대할 수 있는 실적은 아니지만.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2023년부터 2022년부터 좀 계속 하락을 했어요. 2021년 계속 하락을 했고 이걸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가 5G에 대한 좀 희망을 갖고 있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실망감으로 다시 제자리 갖다 놨다. 그래서 2019년도에 급등을 했었죠. 이런 가격대를 한번 좀 체크해 봤었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그런 자리까지는 지금 내려온 거예요. 원래 상승, 우리가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부분들이 다 지금 거품처럼 빠지고 나서 이제 다시 새롭게 올라오는 시점인데 일단 작년 9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좀 터져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을 좀 터져줬는데 이런 직전 고점 자리, 이런 자리들이 이제 저항대 매물로 어느 정도 좀 있을 겁니다.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이제 뚫어주려면 뭔가 좀 강한 뭐 호재 내용이 또 나와줘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강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바닥 구간에서 지지가 좀 잘 나와지면서 이렇게 돌파가 좀 나와줬다는 것은 굉장히 좀 좋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내일 뭐 17,000원, 18,000원 뚫고 올라간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는 계속 이쪽을 좀 보셔야 되는 게 내년에 이제 출시가 될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이제 레벨 3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받쳐줘야 되는 기술들이 이런 무선 통신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은 한번 좀 체크를 해 두셨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뭐 5G라든지 6G라든지 이렇게 이 종목이 수혜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종목들은 아직 없고 삼성에서도 마찬가지로 M&A를 준비할 수 있는 게 로봇 쪽뿐만 아니라 이런 무선 통신 관련주들도 M&A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과 관련된 기업이다라는 또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급등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어요. 한 1,700억 정도 터졌는데
어느 정도 좀 대장주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지 않고 이런 18,000원, 17,000원 구간을 좀 뚫어주고 나서 이런 자리가 안착됐을 때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미 2021년부터 계속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아니면 아예 그냥 조정을 기다리셔서 13,000원, 12,000원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는 장기적인 입장으로 한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6G라든지 이런 5G, 무선통신 관련주들은 꼭 포트에 이제 하반기에 한번 좀 담아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우선 이 6G 관련한 종목들 연말까지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지난 5G 테마들처럼 이 개인 투자자분들을 너무 많이 힘들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 다음은 네오셈이죠. 자,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업체인데요. 네오셈의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매섭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네오셈은 저희가 어떻게 좀 지금 막 매수를 해봐도 될까요? 일단 뭐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저는 안 살 것 같고, 네오셈도 오늘 좀 반도체 업종이 흐름이 좋았었죠. 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 말씀하셨듯이 600조, 600억이 아닙니다. 60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게 이제 시기가 뭐 1, 2년 만에 그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긴 흐름으로 20년인가요? 뭐 2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긴 흐름으로 이제 투자한다는 뭐 내용이었지만 그게 뭐 지금 바로 적용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도 있고, 그리고 갤럭시 언팩 행사가 18일에 있어요. 17일인가요? 17일 날 있었고, 그리고 19일 날부터 이제 사전 예약이 좀 들어갑니다. 갤럭시 24. 그래서 여기서 온디바이스 적용되는 뭐 AI가 어떻게 좀 작용이 될지, 지금 뭐 실시간으로 전화 통화하면서 통역이 되는 기능이라든지, 뭐 사진을 알아서 오토포커싱 해주는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선보일 예정인데, 어쨌든 뭐 좋게 나오든 예상보다 더 좋은 기능이 나오든 예상을 좀 못 미치는 제품이 나오든, 어쨌든 제품이 나왔을 때는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재료 소멸될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반도체 업종이 이제 무너지는 거냐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죠. 왜냐하면 계속 나와야 될 제품들은 많아요. 꼭 휴대폰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가전제품에는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은 물론 계속 갈 수 있는 업종이고 테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었을 때는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 영역에서는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와준다면은 정고점 구간이 되겠죠. 차트적으로는 면을 봤었을 때 13,000원 자리가 직전 고점이에요. 물론 한번 좀 조정을 좀 받았죠. 한번 조정을 좀 받고 다시 한번 올라와 줬는데, 거래대금도 많이 터져서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은 갖춰져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무리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21선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뭐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는데, 아까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또 매도의 기술 이렇게 좀 강의를 내릴 내용 중에도 들어가 있지만, 앞에 있는 이런 일정들이 있었을 때는 일단 좀 피하고 나서 다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단기간에 정말로 큰 상승세를 보였죠. 너무 무리해서 쫓아가기보다는 조정을 보인 이후에 지지하는지 여부도 잘 체크를 하시고 진입해보는 게 좋겠다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LG 헬로비전인데요. 강사님, 저는 LG 헬로비전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었는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LG 헬로비전 하면은 대부분 이제 인터넷 사업 쪽에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예전에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LG U 플러스로 넘겼거든요. 근데 이제 LG U 플러스가 이제 LG 헬로비전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실적이 나왔었는데, 실적이 실제로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요. LG 헬로비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차 충전하면은 뭐 어쨌든 전기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충전소 인프라가 확실히 늘어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좀 아직 이런 부지라든지 이 충전소 그 자리를 만드는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충전소가 부족해가지고 좀 주민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많고, 뭐 마트 같은 데 가서도 뭐 충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좀 지방에 좀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전하러 뭐 차로 한참 갔다가 또 거기서 또 뭐 버스 타고 갔다가 또 다시 가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인프라가 구축 안 돼서 이 전기차가
널리 보급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지금 오늘 이슈는 이제 우리나라 이슈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기차가 조금 더 이제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먼저 좀 많이 보급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충분히 충전소 관련주들은 메리트 있는 그런 뭐 테마라고도 볼 수 있고 업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당장 이슈가 되거나 뭐 매출이 크지는 않아요. 이 전기차 충전소 매출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실적에 미치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테마성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직전 고점 부분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단 4,500원 정도가 직전에 이제 고점 라인인데 아마 내일 이 자리를 뛰어넘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시간 외로는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자리를 뛰어넘는다고 했을 때는 시가 자리가 지지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가 자리를 지지 못하고 좀 밀렸을 때는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정리하시는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충전소 관련해서는 이슈는 계속 나올 텐데 생각보다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 U+로 좀 넘긴 사업이기 때문에 헬로비전 쪽은 좀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우선 이 LG 헬로비전 관련한 구체적인 분석들 잘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 텐데 다음은 대성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오늘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자, 대성에너지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또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 뭐 에너지 관련주, 유가 관련주라든지 뭐 해운주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 전장 관련 이슈 때문에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으니까 저도 이제 매일 노란톡방에 제가 이제 영상으로 아침에 이제 브리핑을 해서 올려드리는데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가스 선물 같은 경우는 7%가 정도 올랐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가는 대부분 이제 많이 올라가면 뭐 2%, 3% 정도 올라가는데 천연가스는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7% 정도 올랐고 오늘 좀 관련주로 이제 대성이라 에너지라든지 GSE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 일단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 한파가 좀 심해요. 그래서 이 천연가스 이제 소비가 갑자기 또 늘어나는 그런 기사 내용도 있었고요. 물론 뭐 이런 한파가 뭐 이번에만 처음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있었던 일이긴 해요. 근데 이제 관련 이슈까지 좀 붙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좀 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같이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밀리면서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부분 때문에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 당장에 내일 뭐 해소되거나 해결이 되진 않겠죠. 그래서 좀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나 내일 오늘 이제 미증 시간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안 열리고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 그랬을 때는 요런 좀 천연가스 관련주라든지 뭐 유가 상승 관련주라든지 요런 쪽은 오히려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차익 실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지수와 함께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뭐 해지 테마라고 좀 자주 말씀 좀 드리는데 지수가 빠졌을 때 이제 그걸 상응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반대로 지수랑 반대로 올라가는 걸 이제 해지 테마라고 하는데 그런 테마 쪽으로 좀 엮였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린 거고 일단 뭐 오늘도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고 거래대금도 3,000원 넘게 터졌기 때문에 내일 충분히 한 번 더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는데 또 하필 또 그 직전 고점 부근에 좀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13,000원짜리 구간인데 일단 뭐 천연가스 선물 가격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장은 안 열리지만 선물 시장은 열려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천연가스 가격이 좀 조정을 받는다. 그랬을 때는 물론 뭐 주가랑 완전히 연동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의 좀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작용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적하고는 거의 무관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침에 제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뭐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뭐 유가 이런 선물 가격을 한번 좀 체크해 드리면서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일 장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장중에도 이제 선물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지수 흐름과 이런 유가나 천연가스 관련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지 이거를 이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상승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으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다 혹은 공략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또 선물 가격까지 우리 강사님께서 오전장에 잘 확인을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입장하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종목이죠. 동방입니다. 자, 이 동방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슈 묶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 동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뭐 다 비슷해요. 예, 천연가스 관련주, 뭐 유가 관련주, 뭐 해운주, 뭐 지금 물류 테마 쪽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전쟁발 리스크,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 나올 수 있고 언제든지 빠질 수 있어요. 내일도 만약에 뭐 미증시가 갑자기 아침에 뜬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또 갭으로 또 밀려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런 실적하고 무관한 테마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테마들은 일단은 장중에는 모르겠는데 장 마감까지 들고 가는 게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니까 수익권에서는 항상 비중을 좀 줄인 다음에 좀 홀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제가 유가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은 다 같이 묶어서 한번 좀 이런 종목들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안에서 도움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죠.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또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사실 강사님이 매도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늘 매도가 좀 제 의견이 아닐 때가 많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자, 매도의 기술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아, 네. 그래서 매수를 하는 거는 뭐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제 다들 이제 매수를 하시는데 정작 이제 매도를 해야 될 때는 이제 뭐 어떻게 매도해야 될지 이게 뭐 기술적으로 봐야 될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기업의 이제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을 계산해서 이게 뭐 적정 주가를 따져서 뭐 펀더멘탈이 어떻고 이런 걸 좀 계산해야 되는데 그런 건 이제 증권사에서 알아서 이제 리포트에 다 나와 있는데 뭐 실제로 이제 그대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하시는데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매매를 해보신 분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썩 와닿지 않고 주식을 이제 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좀 이렇게 한번 매매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해서 좀 여러 가지 좀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항상 준비했을 때 제가 생각을 해요. 나는 오늘 초보자다. 나는 오늘 초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초보자였을 때 좀 궁금했던 점, 좀 잘 이런 건 안 됐던 점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제가 강의 내용을 만들었는데 오늘은 좀 단순하지만 좀 꼭 필요한 이런 매도에 대한 개념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매도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매수는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매도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될지 이제 기준이 없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기준이에요. 내가 언제 매도를 할 것인지 이런 자리가 왔었을 때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 이렇게 됐었을 때 매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접근하시게 되면은 버티기를 한다든지 뭐 물타기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노란톡에 있으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물타기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제가 또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매 시 특히 이제 제가 뭐 테마주를 많이 언급을 해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특히 이제 일정이 많이 잡혀 있어요. 아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지만 항상 뭐 갤럭시 언팩 행사 이런 것도 이제 뭐 일정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날짜가 좀 잡혀 있는 건데 이런 일정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맞다.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나와보고 나는 결정하겠어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결정하게 되는 날 밀리는 경우도 있고 빠르면 뭐 하루 이틀 전에도 매도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사라지는 경우. 물론 결과가 좋게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호재로 상승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뭐 그런 경우가 이제 선거 같은 경우죠. 뭐 어떤 1번 뭐 후보, 2번 후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당선이 되더라도 모두 지금 그 관련주들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뭐 계약권을 체결한다. 뭐 1번 회사, 2번 회사가 있는데 1번 회사가 계약에 당첨됐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1번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당연히 호재 내용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역시나 빠집니다. 기대감이 어느 정도 미리 반영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수 합병이라든지 뭐 이전 상장 이런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호재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다. 뭐 MSCI 편입이 된다. 이런 기대감으로 올랐다. 그럼 MSCI 편입되는 그 시점이 됐었을 때는 오히려 좀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매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들을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첫 번째는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가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죠. 1월 2일 날 이전 상장을 했었는데 그 전에 한번 흐름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제가 빨간 표시 딱 해놓은 구간이 파란 음봉이 나와 있는 게 딱 1월 2일이에요. 그 다음부터 계속 주가가 빠지죠. 그러니까 그 전에 상승했었던 부분들을 다 되돌려놨다는 거죠. 계속 뭐 더 밑으로 빠지진 않고. 그래서 상승했었던 기대감으로 이제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말에 이렇게 상승했었는데 자 1월 2일 되자마자 이러면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오히려 그냥 다 빠졌어요. 이제 기대감이 충족을 했고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부분들은 다 되돌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는 정리하는 게 맞다. 그래서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한다. 이런 이슈로 좀 상승을 했었고, 자, 물론 빨간 표시한 자리 전에부터 계속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대감보다 좀 많이 올랐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렇게 급등할 거라고는 예상은 못했는데 이미 좀 급등했던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미 내가 이제 주식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좀 떨어진 상태라서 좀 아쉽긴 할 텐데 셀트리온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조금 득을 좀 본 케이스가 됐는데 뭐 아까 잠시 그 기사 내용을 좀 봤었는데 서정진 회장께서 셀트리온 홀딩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겠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을 잠깐 봤는데 뭐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건 예전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이런 재료적인 소멸 나왔을 때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물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그냥 계속 주가가 밀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다시 호재가 있으면 반등을 해서 올라오지만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빠질 수 있으니까 고점 자리에서는 매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은요.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에 의해서 좀 급등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뭐 비트코인 가격의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가 현물 ETF 상장이었죠. 그래서 이게 좀 될지 안 될지 저도 좀 반신반의했었는데 코인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확신을 좀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분들이 코인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잘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이게 확정되고 나서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 가격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 환호를 하고 있었는데 하고 나서 갑자기 와장창 무너진 거예요. 저는 예상을 했어요. 이거 합병 승인 나면은 합병 승인이 아니죠. 승인이 나면 ETF 승인 나면은 조정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이거 더 갈 수 있다. 이러면서 좀 기다리신 분들이 계셨는데 역시나 뭐 관련주도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좀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죠. 근데 물론 뭐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제 무너진다라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또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재료적인 면에서 호재가 좀 나왔을 때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ETF가 이제 승인이 나서 상장을 했죠.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는 뭔가 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 뭔가 이거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더리움,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총이 큰 이더리움이 ETF 상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더리움이 또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했을 때 재료가 끝났을 때 그 다음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에서는 항상 뭔가 한 발, 두 발 앞서서 생각을 하셔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재료적인 면이 끝났을 때 다음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다음 걸 준비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자, 다음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죠. 가격적인 지지 구간을 이탈했었을 때,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내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분봉 지지선을 좀 보면서 이탈했었을 때 매도를 한 게 맞고, 장기적으로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장기 투자했었을 때는 일봉이나 주봉으로 지지선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 이제 단기 투자를 많이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 일단 애경 케미칼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 강하게 지지가 좀 나왔었던 구간이
지금 15,000원짜리 구간이거든요. 이런 자리가 이제 직전에 한번 강하게 뚫어주면서 지지선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고, 한 3번, 4번 정도의 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왔었을 때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이런 자리가 지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면 다행인데, 그 반대인 경우를 미리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빠졌냐면 개파락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이런 강한 지지선 자리를 개파락으로 뚫었을 때는 시가 자리에서 거의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는 무전 개파락한 이후에 양봉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크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가 자리에서 무조건 손절하는 게 맞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반등 자리가 왔었을 때는 그때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런 저항대 자리를 갭으로 뚫었을 때는 강하게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 반대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하게 지지가 나왔던 구간을 갭으로 뚫어버리면은 좀 하방 압력이 좀 강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빠르게 손절하는 게 맞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런 걸 좀 체크해 보셨다가 내가 생각했던 지지 라인이 갭으로 깨졌다 싶으면은 좀 칼같이 손절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넘어갈게요. 똑같은 애경케미칼인데 똑같은 종목이지만 이런 자리들, 이제 하방에 대한 지지가 좀 주봉으로 나왔던 구간들이 있죠. 이런 자리들은 길게 봤었을 때 나는 장기 투자를 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자리들을 기다리시는 거고, 오히려 이런 자리가 왔었을 때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은 자리다. 장기로 봤었을 때 분할 매수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내가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큰 비중을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작은 비중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작은 비중으로 이런 주봉상의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에서 차근차근 모아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던 구간들 있죠. 이렇게 주봉상으로도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올라왔었던 이런 시가 자리 구간들을 좀 이탈했었을 때 이런 자리들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가격적인 면을 좀 말씀 좀 드리긴 했지만 뭐 이런 걸 좀 이평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른 보조 지표를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뭐 이평선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좀 체크하는 편이라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분봉의 지지 라인 이런 걸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는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주봉상이나 일봉상으로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단 부분에 강한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을 체크해 주시면서 이런 자리가 이탈됐을 때 매도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수익이 났을 때, 제가 계속 뭐 안 좋은 총만 말씀 좀 드렸는데 그러면 나는 수익이 안 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수익이 났었을 때는 어떤 자리에서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되냐면요, 대부분 이제 직전에 고점 자리를 많이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이제 물려있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그런 자리들을 딱 왔었을 때 뭐 혹시 이제 뭐 10,000원, 뭐 1,200원 이런 자리들이 지금 뭐 고점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 10,000원대의 물량이 좀 많이 쌓여 있어요. 이제 이런 10,000원대라든지 5,000원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라인들은 이제 라운드 피겨라고 하는데, 이런 자리 약간 밑으로 한 두세 호가 정도 밑으로 내가 지금 매도 물량을 걸어 놓는 게 좋다. 왜냐면 그런 자리에 물량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내가 체결이 안 되고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약간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자리에서는 걸어 두시는 게 좋다. 라운드 피겨 자리 부분 약간 밑으로 걸어 두시는 게 좋다. 그래서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 어떤 자리냐면, 제가 위메이드예요. 위메이드 일봉 차트인데 제가 첫 번째 추천 드렸었던 자리가 요거 4만 원대 부근이었거든요. 46,000원대. 요런 자리에서 추천을 좀 드려서 어디로 목표가를 드렸냐면 6만 원대 목표가를 드렸어요. 6만 원대 보시면은 직전에 저항대 자리를 한 3번, 4번 왔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송에 나와서 또 추천을 드렸던 자리가 이제 5만 원대 자리 구간이에요. 5만 원대 자리에서 추천을 드려서 그 다음에 7만 5천 원 자리에서 목표가를 잡아드렸습니다. 직전에 고점이 7만 8천 원인데 7만 8천 원까지 그냥 뭐 물론 이제 그 자리까지는 왔습니다만은 7만 8천 원 못 넘었죠. 못 넘고 밀렸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못 미치는 자리에서 그냥 목표가를 잡고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뭐 이걸 뚫고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이제 호재 내용이라든지 상승할 만한 이슈들 이런 것까지 체크해서 이게 더 뚫고 갈 수 있을 만한 내용이면은 뭐 조금 더 홀딩을 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에 또 말씀 좀 드리겠지만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고요.
제가 제 기준에서는 이게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기가 힘들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직전 고점 자리에서 이제 목표가를 잡고 좀 설명해 드렸고요. 이거를 꼭 일봉에만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주봉으로 보셔도 되고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봉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이게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제가 일봉은 드렸지만 5분봉에 이런 모습이 나오거나 뭐 15분봉에서 이런 모습이 나와도 똑같이 적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직전 고점 항상 제가 이제 뭐 노란 쪽에서 질문하셨을 때도 이거 어떻게 목표가 잡아요? 어디까지 목표가 잡아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대부분 다 직전 고점을 좀 잡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뭐냐면 연속성을 가지고 이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면은 뭐 실적이 좀 굉장히 좀 좋아서 좀 끌고 가볼 수 있는 종목이라면은 일부만 물량을 좀 정리하셔라. 그리고 나서 좀 더 보셔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 종목은 이제 일부를 줄이고 이제 추세를 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앞으로 호재 내용이 더 남아있는 경우예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일부 물량을 좀 챙겨주시라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수익이 뭐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20만 원으로 줄면은 내 계좌에는 플러스 20만 원이지만 사람이 심리상으로는 난 마이너스 8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못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마이너스 80만 원에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내가 이제 매도를 어느 정도 해놔서 현금화를 해놔야지 이게 꾸준하게 더 지켜볼 수 있는데 사람 심리가 이게 좀 수익권이 내가 좀 줄어들면 그걸 또 손실로 생각하는 이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초보자분들은 적응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수익이 났었을 때는 비중을 일부 줄이시는 뭐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이러고 나서 이제 매매 비중을 좀 줄이고 나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냐? 첫 번째는 수익이 어느 정도 일부 났다. 뭐 크게 수익이 안 났다. 한 1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때 내가 줄였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냥 평단가 내려왔을 때 뭐 10,000원에 샀는데 11,000원까지 올라가서 11,000원에 일부를 줄였으면은 10,000원 정도 내려오면 그냥 본전가에서 정리하는 매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매매를 하셔야 되냐면은 크라우드웍스인데 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돌파하는 자리, 뭐 내가 이렇게 뚫어주는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갔는데 자, 이렇게 저항선 자리를 뚫어서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익절 라인을 잡아주면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익절 라인은 직전에 이런 저항대 라인. 내가 35,000원에서 매매했는데 이렇게 뚫어줬다. 그랬을 때는 매수가에 대응하는 게 아니고 직전에 저항대 라인 37,000원. 그 다음에는 라운드 피겨 자리인 4만 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이 익절 라인을 올려가면서 추세를 보는 대응. 이렇게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안정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다양한 매도의 기술이 필요한 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왕이면 수익 났을 때 필요한 이 매도의 기술을 자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질문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나는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그렇다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오늘의 1타 주식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하나투자증권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시고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공개가 됐는데 사실 오늘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들, 가상화폐 관련한 종목들이 좀 하락세를 보이긴 했었잖아요. 네. ETF 현물 우리 국내에서는 거래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에 좀 영향을 받았는데 자, 이 종목을 들고 오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현물 ETF가 승인이 나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좀 매일 또 체크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비트코인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뜬구름 잡는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안전 자산으로서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물론 뭐 이걸 가지고 뭐 먹을 걸 살 수 있냐, 뭐 커피 한 잔 못 사 먹는데 이걸 왜 들고 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커피숍 가서 금 내면은 커피 안 줍니다. 물론 현금으로 이제 바꿔가야지 주는 거긴 한데 이제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제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런 전쟁이 좀 가속화됐었을 때는 이런 비트코인 우리가 현금 들고 어디 갈 수가 없고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어느 정도 그 자산을 좀 분배함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코인 시장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도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이런 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최근에 이제 STO 관련주들도 상승이 좀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몇몇 이런 메이저의 암호화폐들은 좀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뭐 꼭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제 토스 상장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 이제 거래소 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주로 또 상승이 좀 나온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암호화폐 ETF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보류입니다. 아직은 허가가 안 났을 뿐인데 뭐 시간이 지날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승인이 우리나라에서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남아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허가가 안 난 게 오히려 저는 또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볼 수 있고 눌림목 자리가 괜찮았다고 말씀 좀 드리는 건데 차트적인 면을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저점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일단 박스권 자리를 강하게 또 갭으로 뚫어줬다. 아까 이제 반대 내용이죠. 이 지지선을 좀 하방으로 강하게 뚫었을 때 이제 손절인데 이렇게 박스권 자리를 강하게 뚫었을 때는 이제 강한 매수 자리고. 다행히 또 뭐 밀린 거는 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좀 가슴 아플 수도 있겠지만 또 못 가지신 분들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물론 내일 당장 이게 뭐 급등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니지만 일단 비트코인 관련해서나 토스 관련 이슈로는 아직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저항대 자리 아까 라인을 좀 잡아드렸는데 이런 자리를 다시 한번 올라왔었을 때 밑에서는 일단 좀 기다려 주셨다가 21선 자리 지지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왔을 때는 다시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하나투자증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종목의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입장하시면 배워볼 수 있는 내용이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자,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9거래일 만에 하락을 멈추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강보권 수준에서 마감이 됐고요. 오늘의 강의는 이 매도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매도에 대한 기술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1타 주식은 하나투자증권이었죠. 구체적인 전략 노란 톡방 안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금종욱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